예, 새해부터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검찰 개혁입니다. 지난해 처리된 공수처법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검찰의 인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먼저 민주당은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필리버스터와 쪼개기 임시국회가 반복될지, 앞으로의 패스트트랙 전국 전망까지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자유한국당은 역시 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제 경찰에 수사 종결권 주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첫 본회의라서 아무래도 새해 처음 여는 국회에서 혹시나 또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진다든지 그러면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전망을 저희가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충돌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신년 벽두인데 어느 쪽이 잘잘못을 먼저 하든 물리적인 충돌의 장면이 보여지게 되면 국민들은 좋아할 리가 없죠. 예. 올해 총선이 이제 4월 15일이니까 오늘로 딱 100일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미지 관리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네.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이 무더기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불구속 기소, 또 약식 기소, 기소유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보더라도 여차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당선되더라도 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도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기대하기는 오전에 이 여야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네. 오늘은 지난해에 그 패스트트랙 올리고 상정하고 또 저항하고 이 필리버스터하고 거기에 또 쪼개기 국회로 끝내고 네. 그다음에 자동 표결하고 이런 마치 무한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장면들 데자뷰를 올 초에는 보지 않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기류를 오전 오후 보면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요청한 회동에 불참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럼 본회의는 오늘 빠르면 6시, 늦으면 8시 이렇게 저녁에 또 잡힌다고 하면 예. 한국당은 아마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여져서 예. 아까 총선 언급을 한국당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지금 한국당이 장외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투쟁하고 장내는 어쨌든 최대한 이 4+1 협의체나 예. 혹은 여당, 민주당의 항거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늘 갑작스럽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예,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열리는 이제 첫 국회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사실상의 큰 저항의 어떤 수단 이런 것이 지난해에도 방안적으로 봤을 때 크게 없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많았는데 지금 이제 패트 수사 결과 발표된 이후라서요. 그 물리적 충돌 얘기 저희가 앞에 잠깐 해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일명 그래서 국회법 166조 때문에 국회 그 회의 관련해서 이제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된 처벌을 받고 극단적으로 당선 무효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제 필리버스터를 해도 예. 뾰족할 수가 없어요. 쪼개 국회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패트 법안 관련해서 공수처 법안이나 선거법 개정안 저 했었죠. 필리버스터 계속했죠. 예. 근데 뭔가 변화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통과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근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들의 문제가 뭔지를 계속 지적하면서 한 거를 하는데 그렇다고 본회의로서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도부가 사실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 종결권 부분을 지금 나머지 여당과 4+1 협의체에서 양보를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적극적으로 저지하자니 국회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패트사 결과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자니 쪼개기 때문에 어차피 내일이나 내일 바로 또 통과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도부가 머리는 굉장히 아픈 상황인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손 놓고 통과시키세요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본인들의 이 저항을 행사할지 예.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그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그 약식 기소한 한국당 의원들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2명에게 당선 무효형, 이게 장제원 의원과 홍철호 의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해서 네. 당선이 무효될 수밖에 없는 그 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이제 물리적인 행사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상당히 어떻게 조심스럽게 좀 되겠죠. 한국당이 대응을 해나갈지 자, 좀 말씀하신 대로 짚어주시죠. 지금 불구속 기소돼서 이 검찰은 불구속 기소는 정식 재판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구형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재판에서 이제 유무죄와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다투고 나서 자, 검찰이 이 정도라면 뭐 이제 징역이라든가 집행유예라든가 혹은 벌금형이라든가 이걸 그때 구형해야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네. 약식 기소는 재판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제 어떤 결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 입장에서의 구형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중에 제일 높은 형이 말씀하신 두 의원에 대해서 예. 벌금 500만 원이 제일 세고요. 예. 그다음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쭉 10명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국회 선진화법 166조에 의거하면 징역도 나올 수가 있지만 우선 벌금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네. 근데 그 중간쯤 되죠. 500만 원. 근데 이제 국회법 의거해서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그리고 또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는 예.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는단 말이죠. 예.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물론 그 구형이기 때문에 예. 그게 다 결정날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대부분 이 장제원 의원 이하로 이 벌금형이 조금씩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면 예. 의원직 상실은 약식명령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대로 나오면 어떡하지? 또 아주 이례적이긴 하지만 예. 판결은 더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어. 어떻게 하지?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약식 기소의 결과 예. 상당히 앞으로의 국회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4월에 벌어졌던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때 우리가 논하기를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선진화법을 어기고 후진화, 후퇴시켜버렸다. 예. 국회를 이제 우리가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예. 이제부터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좀 몸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맞아 보입니다.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저희가 요 내용 들어갈 텐데 약식 기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장제원 의원, 홍철호 의원, 홍철호 의원. 이 두 분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소를 할 때 정상적으로 기소라면 뭐가 열리죠? 재판이 열리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일반적인 기소고 약식 예. 기소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 그리고 형량이 굉장히 낮은 이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는 그냥 500만 원 선고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작식 기소를 하면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사실상 거의 그대로 이제 그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주면 벌금 내면 끝나는 게 이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약식 기소인데 예. 근데 그래서 벌금 500만 원 내면 의원직 잃잖아요. 예. 그럼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이럴 때 하는 게 예. 정식 재판 청구입니다. 어. 그러니까 약식으로 기소를 했는데 약식으로 기소해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거나 예. 아니면 형이 과하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정식 재판을 이 약식 기소된 것을 받은 다음에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예. 일반 재판과 동일한 재판이 열립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제원 의원의 지금 SNS 내용을 보면 예. 내가 지금 그 벌금 500만 원이 지금 약식 기소가 됐다는 거나 지금 사실 언론을 통해서 빼고는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 그러는데 아마도 아직 그 약식 기소가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한테. 예, 예. 도달하면 그걸 확인하고 이제 일주일 안에 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아예 이제 그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검찰이 확보된 상황인데 예. 일단은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예. 이건 오히려 저쪽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린 걸 막아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만 예.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면 예. 결국 우리의 그 예를 들어서 무죄를 주장한 이후에 예. 설사 내가 이게 유죄라고 하더라도 네. 그 당시에 정상적이지 않은 국회 그 회의 그 상황을 감안한다면 예. 이 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당선 무효까지는 가혹하다라는 그 주장을 펼쳐서 예. 어떻게든 이 지금 약식 기소된 벌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될 텐데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대부분 오해하고 계신 게요. 예. 검찰이 구형하면 보통 2분의 1 선고되지 이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요즘에는 실질 구형이라고 해서요. 예. 네. 이제 검찰에서 구형하는 것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가 구형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3년 구형인데 5년 선고되는 경우 있어요, 실제로. 예, 예. 그리고 벌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찰이 약식 기소가 이렇게 했다고 일반적으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 벌금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기 때문에 예. 뭐 장제원 의원이나 홍철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검찰 이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의원들 사이에 어떤 그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뭐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텐데 사실 지금 이제 백성원 변호사 말씀 듣고 나니까 당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은 검찰에 직접 출석도 못했고 방어권 행사도 못했다고 장 의원과 홍 의원이 얘기를 하니 이 두 분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기에는 좀 억울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제 무언가 수사 대상자가 되면 예. 소환이 되고요. 예. 소환해서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이 유무죄를 다툴지 검찰과 아까 불기소와 기소를 다툴지 아니면 기소가 되더라도 난 지금 이런 사실 사유가 좀 있었으니까 동기가 이랬으니 예. 양형을 좀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듯이 모든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 일단은 입장 자체가 예.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대표만 들어갔다 몇 번 나오셨는데 갔다 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장제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죠. 난 당에서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갔는데 나는 이 사안 관련해서 아무 말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갑자기 당선 무용을 구형을 한 거에 돼버린 상황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홍철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아 저희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저 수사부터 다시 하면 안 될까요?는 예. 못하고 예. 결국은 이제 약식 기소가 된 상황에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그곳에서 네. 방어권 행사를 하는 것밖에 현재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앞으로 좀 의원들이 좀 위축되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늘 수사권 조정안 통과될 때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그동안 그 야당에서도 뭐 공수처법, 선거법과는 좀 달리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던 부분이라서 좀 이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내용을 좀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그러죠. 같아요. 사실은 저는 공수처법 정도를 제외하고 선거법 개정안도 나중에 윤소아 의원 발의 수정안을 보시면 이 지역구 153석, 비례 47석 똑같지 않습니까? 의석은 다만 30석 정도 50% 연동형 캡을 씌운다. 요거 하나가 달라서 약간 이제 큰 당들이 손해를 보고 이제 군소 야당들이 약진할 것이다. 근데 그게 워낙 캡 때문에 몇 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한국당도 합의할 만한데 예. 문제의 관성의 법칙이죠. 계속 충돌을 하면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브레이크를 잡고 선회하면 자신들의 입장을 선회하면 마치 졌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네. 검경수사권 조정도 저는 합의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논의왔던 걸 보면 이게 이 재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여름에 말이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같이 합의를 하면서 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이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은 다 공개가 돼 있고 여기서 딱 하나 지금 시점에 문제를 제시한 한국당의 이제 반대로는 뭐냐면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더 이상 갖지 않고 경찰에게 완전히 준다.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줘선 안 된다예요. 근데 이게 참 또 이 검경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서 갈등들이 많이 터지고 있지만 네. 예. 그렇다면 한국당은 또 이 경찰에는 반대 입장인 것이냐, 예. 12만 경찰을 못 믿겠다는 입장이냐, 예. 이것도 좀 복잡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2011년 MB 정부 당시로 가보면 수사 개시권을 검찰에게서 뺏어서 경찰에게 줬던 것은 지금의 한국당이에요. 이때는 검찰이 또 검란이 있었어요. 막 사의가 줄을 이었고 아마 김준규 검찰총장 당시에 사퇴했을 겁니다. 2011년에. 예. 네. 수사 개시권을 경찰에 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사 개시권은 경찰에 가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 지휘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개시는 경찰에도 큰 의미가 없죠. 이번에는 수사 종결권까지 수사 지휘권을 아예 폐하고 네. 다 주겠다. 그럼 검찰은 수사권이 아예 없느냐? 기소권만 있느냐? 기소권도 일부는 또 공수처에 뺏기는데 그건 아니고 금융범죄라든가 부패범죄라든가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은 여전히 이 수사권을 유지합니다. 예. 네. 기소는 여전히 검찰 독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사 지휘권과 특히 1차 종결권 이 부분이 경찰로 넘어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서 예. 오늘 하루 반나절 사이에 갑자기 합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지금 수사 종결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도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 게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소할지 말지 여부는 여전히 검찰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검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죠. 예. 네. 그럼 검찰이 보고 이 정도면은 불기소하는 게 맞겠네.
경찰 말대로 그런 불기소하는 거예요. 예. 최종 결정을 검찰이 하는데 불기소에 관련된 예. 지금 수사 종결권이라는 의미는 수사를 종결해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게 아니고 예. 수사를 이제 그만두는 거, 쉽게 말해서 불기소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예. 그게 이제 검경 수사권 그 조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야, 지금 울산 저기 하명 수사 논란 봐. 예. 경찰이 수사 그냥 종결해서 불기소로 끝내면 그럼 끝이잖아. 검찰이 들여다볼 방법이 없잖아. 예. 이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울산 그 하명 수사과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불기소 결정한다고 그냥 그걸로 끝이고 검찰이 깜깜이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결정 이유를 검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문제 제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해관계인이 문제 제기하면 검찰이 또 들여다볼 수 있는데 예. 이게 무슨 마치 경찰이 전부 다 수사를 종결해가지고 예. 검찰은 들어올 여지도 안 남겨놓은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또 지금 경찰의 입장이에요. 예. 근데 결국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경 사건 조정은 이게 사실 검찰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줬던 게 건국형법 때부터 지금 66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검찰의 좀 소위 말하는 강한 권한을 조금은 분산을 하겠다는 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인데 예.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수사 종결권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네. 사실 지금 대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핵심은 수사 종결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약간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해놓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어떤 의미를 저희가 좀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수사 체계를 보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수사 개시는 지금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만 예. 네. 수사를 시작해서 그럼 이제 대부분의 수사는 누가 하죠? 경찰이 하죠. 네. 1차 수사기관. 네, 근데 그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이라는 걸 검찰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무언가 증거를 가지고 오면 야 이거 더 만들어 와. 예. 이거가 좀 부족해. 이렇게 예. 계속 수사 과정을 지휘하고 그리고 경찰이 보기에 아 이 정도라면 이 사람은 그냥 봐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아니면 혐의가 없는 대로 판단해도 검찰이 다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다시 결정을 해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죠. 네. 그리고 기소가 된 다음에 공소유지도 다 검찰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사의 시작부터 끝. 나중에 재판까지 전부 다 검찰이 담당하고 예. 거기다 영장 청구권도 검찰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쉽게 말해서 검찰이 모든 것을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검찰의 힘이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에서 이제 처음으로 진일보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검경수사권 통과가 되면. 조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조금이라도 누가 가져가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예.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조율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또 실제로 시행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 같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하지만 일단은 검찰의 그 비대한 권한을 일부 축소해서 경찰이 가져간다는 것. 그 의미만 놓고 본다면 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그 나름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과 모레 이제 이틀간 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이제 이 총리 인준 과정에서 좀 대응을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죠. 지금 이번 주가 아주 복잡한 게 오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하루 이틀 쉬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이제 해는 바뀌었고 예. 그리고 이제 지난해 못 푼 숙제는 지금 쌓여 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는 자, 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 빨리 올리고 동시에 다 상정, 일괄 상정하자는 거예요. 또 유치원 3법도 올리고 예산 부수법안 남은 것도 올리고 특히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 184개나 쌓여 있는데 이거 다 올려서 빨리 처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어쩔 수 없이 끊어서 가야 되면 하세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이 내일부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열리고 내일 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은데 대외 변수들도 있잖아요. 예. 북한 문제도 요즘 이 북미 관계도 심각하고 심지어 중동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중동 사건은 우리와 또 경제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직결돼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회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야당은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연초부터 고성을 지르고 난타하고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부담. 그러면서도 또 총선을 바라보면 투쟁력을 낮춰서는 안 되는, 투쟁력을 오히려 높여야 되는 또 부담. 이 두 가지가 모순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이 여당과 이 정부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제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품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국회를 늘 지켜보지만 예. 그게 오늘부터 그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과정이어서 예. 내일 무엇보다 정세균 이제 국회의장 후보자는 예. 삼권 분립을 어그러뜨리고 있다. 어떻게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의 2인자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예. 삼권 분립에 대해서 실질적인 타격은 없으나 왜냐하면 현재 국회의장이 아니라 전임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예. 저는 국회의장을 했던 분이면 퇴임해서 초야에서 이제 후학을 양성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또 총선 나오면 국회의원 배지 달고 또 재선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평의원으로 국회의장과 의장단 밑에서 또 입법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조직 내에서는 계속 일을 해도 괜찮은데 굳이 또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옮기면 예. 2인자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수모여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또 입장과 시각이 다르고 예. 또 실질적인 기능의 입장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논박이 내일하고 모레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예. 결국은 근데 문제는 총리는 장관처럼 부동의를 해도 임명 강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국회의장 동의안에 대해서 그 국무총리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4+1 협의체와 한국당의 격돌이 똑같이 인사청문회 마지막 총리 동의 과정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추미애 장관 얘기 좀 짧게 해볼 것 같은데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된 얘기인데 실제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일단 이거는 해석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 예민한 상황이어서 그래요. 사실 법무부 장관, 검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물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인사를 하면 되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예민한 정국이에요. 하나는 울산시장 하명 수사 관련해서 어쨌건 검찰과 청와대가 충돌하는 양상이고 예. 또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지금 뭐 감찰 무마 의혹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검찰과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예. 그 대립각 세우는 과정에서 보통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 수사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검찰 개혁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프레임이 그렇더라고요. 흘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 수사를 소위 말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검사장급 또 검찰 인사가 제대로 나야 검찰 개혁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근데 아니 이거는 정부가 너무 부당하게 압박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 수사 잘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사를 잘못하면 똑같은 하나의 사안을 놓고 보면 한쪽은 검찰 개혁이다. 한쪽은 수사 방해다. 이것도 극과 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대규모 인사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예. 검찰에서 지금 정권 뭐 핵심부를 겨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수사하는 검사들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방법으로 인사가 난다. 그러면 또 한 번 여야 또 야당과 청와대 사이의 대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예.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게 서울중앙지검이죠.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이 변경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사실 지금 윤 총장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 반부패 또 예. 부장이죠. 예. 한동훈 부장에 대해서 어떤 인사가 날 것인가. 예. 그다음에 박찬호 공공수사부장도 역시 지금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한 축으로 지금 울산시장 하명서 관련해서는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죠. 예. 동부지검장도 바뀔 것인가. 근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름들이 무언가 변경이 된다면 예. 그러면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공석에 있는 그 한 7자리 정도의 검사장급 인사만 할 것인지 아니면 대대적인 인사를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 당대표 시절에 울산시장 하명수사 관련해서는 측근이 또 검찰에 조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자칫 잘못하면 또 수사 개입으로 붙일 수 있단 말이죠. 예. 사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짚어주신 것처럼 이게 자칫 이제 수사를 향한 어떤 문책성 인사로 비춰지면 결국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진정성도 의심을 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더 극화될 텐데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전망을 그러니까 하십니까? 극과 극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까 백성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와 검찰이 싸우고 있다. 이거는 논리 모순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쓰고 있어요. 검찰이 정부예요. 지금 하나는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예. 또 검찰과 경찰이 싸우고 있다. 왜? 뭐 때문에 싸우죠?
국민 좋으라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개혁의 몸부림이라고 한다면. 예. 그런데 마치 뭔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본다면 국민들은 방관자가 돼서 정부 조직이 무엇을 왜 있는 거지? 청와대랑 검찰이 왜 싸우며 검찰과 경찰은 왜 싸우지? 다 우리의 치안을 지켜주는 조직들이고 예. 우리 세금으로 녹을 받는 자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싸움, 투쟁, 격돌, 대립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 진정시켜야죠. 예, 예.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야 되고 경찰은 예. 경찰의 일을 해야 되고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국민적인 의혹을 덮는 형식이 아니라 다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형식으로 맞물려서 이 정부 조직을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이 예. 추미애 장관의 역할일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예.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서로 꼭 지켜야 할 것과 또 이제 고쳐야 할 것, 개혁해야 할 것들을 공감대를 가지고 공유하면서 가는데 저는 그러면서 추미애 이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가 예.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달라 예. 이렇게 손을 내밀고 법무가족이라는 말을 쓰면서 박수를 또 유도해서 예. 제 말에 지금 다 찬성하신 거죠? 하는 이제 분위기로 가는 걸 보면 조국 전 장관 때하고 완전 분위기가 좀 달라서 예. 소통 공감 중심으로 이 문제가 바로잡혀 갔으면 좋겠다. 국민적 바람을 좀 전해봅니다. 예, 짧게 저희가 한 30초 남았는데요. 요 내용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네. 경찰이 주광덕 의원 네. 영장. 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했어요. 뭐 검경 갈등이 잠깐 해주셔가지고 요거는 짧게 좀 짚겠습니다. 이것 왜 한 거고 이걸 또 기각을 해가지고 이게 검경 관련된 갈등으로 또다시 비춰지는 것 같아서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생활기록부 유출 주광덕과 관련해서 이거 검찰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때 예.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쨌건 고발이 된 상황이니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조사를 할 거면 주광덕 의원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선 검찰이 본인하고 관련된 이 사건에서 얼마나 이렇게 본인들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지 봐라. 예. 검경사건 조정과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이메일 저기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 다 봤으면 되지 왜 통신 영장까지 신청하는 건 너무 오버 아니냐. 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연관돼서 지금 신청을 기각한 게 아니라 필요성상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 또 이 대립이 맞아요. 나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셀프 기각이다라는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어서요.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최영일 평론가께 한 줄 참견을 부탁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참견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칼과 몽둥이 누구의 도구인가 이렇게 한 줄을 잡아봤는데요. 예. 칼은 검찰 로고에 보시면 저울과 칼이 상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경찰은 흔히 민중의 지팡이 이렇게 네. 오래 불러왔죠. 한때는 이 칼이 국민을 찌르는 칼이었던 적도 있어요. 심지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라고 불렸던 적도 있어요, 경찰이. 그래서 국민의 편에 서는 쪽이 이기는 쪽이다. 그래서 뭔가 지금 너무 편협하게 보지 말고 예. 길게, 넓게, 멀리 보면서 국민을 위해서 더 선제적으로 일하는 조직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겠는가. 좋은 칼과 좋은 지팡이가 되어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